네, 안녕하십니까. 일러십니다. 네, 실거래가 시장방송을 2부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7개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렸죠. 일일이 하나씩 하는데 그것도 한 2배속으로 봐도 10분이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부는 본방송 서울 아파트 400개와 경기도 110개 단지를 다운받아서 지수를 분석하는 그런 거래량과 지수를 분석하는 시간을 샀는데, 오늘 뉴스가 딱 하나 나온 게 있어요. KBS TV를 보다가 보니까 복덕방의 비명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복덕방 그러면은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비명, 이게 맞죠? 복덕방 그러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는 그냥 막 질러는 거야. 재밌으라고. 네. 거래 또 7개월 전이 마지막 거래래요. 제가 매일매일 실거래가 그래프를 다운받잖아요. 진짜 거래가 없긴 없어요. 지금 3개월 연속 사상 최저 거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거래를 위주로 서울 아파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이었죠. 자, 오늘 하락 거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7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면 토, 일, 월 3일치 거래 신고분을 화요일에 아침에 다운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보다 거래가 적어.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적어요. 근데 이제 아리팍이 이제 사상 최고치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뉴스에서 엄청 나와. 그래서 제가 아리팍 신고가에 서럽게 추락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아리팍 하나 신고가 나왔다고 난리지만 실제로는 하락하는 아파트가 더 많고 지금 서울 아파트가 막 꺾이고 있다. 그거는 별로 주목을 안 하고 그냥 얼굴마담 격의 아리팍. 저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항상 뭐 노름이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막바지에는 얼굴마담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뭐 노름해 갖고 얼마를 벌었대느니, 주식해서 얼마를 벌었대느니, 비트코인에서 얼마를 벌었대느니, 그런 소문을 내야지 사람들이 이 시장이 살아있고 앞으로 계속 가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차원이라고 봐요. 아리팍에는 특히 그런 게 많다고 봐요. 지금 한 3, 4년 동안에 계속 아리팍에 얼마 평당 1억이 나왔대느니 말았대느니 뭐 그러면서 그 조합장님 있잖아요. 한 조합장님. 그 신고가 만들면 1억씩 준다며요. 그때 PD 수첩인가? 거기 나와서 인터뷰한 게 나왔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무라도 뭐 신고가 5천 올려주면 뭐 신고가 내면은 1억을 준다 그랬나? 보너스로 준다고 그랬나? 그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분이 뻥카가 아니고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랑 전혀 상관없는 압구정 현대가 갑자기 막 20억 올랐고 80억 되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런데 지수는 안 올라요. 물론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쪽은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밖에 안 빠졌어. 근데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양천구 마포 이런 데 다 빠지고 있다니까, 실거래가가. 자, 그거를 오늘 주로 보는데, 자, 먼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입니다. KBS 기사, 화면 캡처한 기사예요. 유례없는 거래 절벽에 중개인도 낭패. 보세요.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더니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데요. 10년 넘게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송보경 씨, 7달 전에 맡았던 거래가 최근 마지막 중개였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수백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적금, 보험 등 이걸 해약해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쵸? 그분들은 중개 수수료 없으면은 장사 안 된다고 임대료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나 무슨 중개보조원들 월급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기본급은 다 이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성과급은 없어. 죄송합니다. 목이 잠깐 잠겼네요. 그러니까 기본급 50이나 100에 성과급이더라고. 근데 거래가 없어도 식비랑 일단 그래도 교통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이 근처에서 여기가 어디였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나왔네. 하여튼 4달 동안 15건이 이루어졌는데 공인중개사가 300명이 넘는데요. 야, 그러면은 한 건씩 했다고 치면 15명이 거래를 했고 나머지 285명은 거래를 못한 거네. 매매 거래가. 물론 전세나 월세로 그런 수수료가 조금이고 그것도 그렇게 많이 줄었어. 그리고 이제 폐업을 고민한대요. 그리고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없대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의원 180석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법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 물론 행정적인 거는 좀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돼가지고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하던 거를 많이 뒤집어 볼 수는 있어도 법률 자체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니
180석 거대 여당이 뭐 안 바꿔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문을 닫고 싶은데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요. 권리금도 필요 없어. 좀 제발 이것 좀 인수해갖고 나 나가고 싶어. 그런데 권리금 조금만 받으려고 하겠지. 자,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수는 적고 문을 닫는 경우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권재중 교수가 나왔네. 명지대 교수. 그래도 이분은 엄청 중립적이야. 좀 신모 교수처럼 진짜 보수 골수 건설업자 대변인 같은 그 교수는 아니고, 권대중 교수는 그래도 좀 학자적 양심은 있어요. 가장 올바른 사람은 한문도 모르는 교수님 있죠. 이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문인가 국문인가 한문도 모르는 교수님은 진짜 양심적이야. 진짜 실력도 있고 양심적이고 정말 어떤 개인 사리사욕. 근데 신모 교수는 개인 사리사욕을 많이 챙기는지 진짜 딱밤을 때려주고 싶어. 일단 대선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바람에 당분간은 눈치 보기, 팔 사람도 안 팔고 살 사람도 안 사고 하는 부동산 거래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어난다고 해도 복덕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대요. 자꾸 중개업소, 그러니까 제가 좀 딱딱해서 제가 재밌게 복덕방이라는 거예요. 제 세대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다니까. 만 31살인데 30년 전에는 다 복덕방, 신문에도 기사에도 복덕방이 나와요. 복덕방 91년도 기사 몇 번 보여드리면 복덕방, 어느 복덕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란 말 안 나와. 그리고 왜 불투명하냐면 온라인 부동산 신산업, 크롭테크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반가 뽑기, 거기다가 요즘에 직방이나 어딘데 보면은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복비를 안 받고 집주인한테만 받는다는, 반반 받는다는, 그렇게도 운영한다고 그러대. 예. 하여튼 기존 중개업계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싸지고 앞으로도 더 싸질 것 같고 법정으로도 다 싸졌잖아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세팅한 거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국토부 실거래가 서울 아파트 전체를 다운받아서 엑셀에다 넣으면 그 중에 400여 개,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12개 조로 묶은 365개 단지 55만 세대, 오른쪽은 경기도 110개 단지 11개 지역 10개 단지씩, 그 대신 세대수 제일 많은 순서를 제가 골랐어요. 그래도 16만 7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표성이 있어. 그리고 되게 핫한 지역들이었어. 2년 전에 셀렉팅 할 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당연히 가장 많이 오른 데는 노도강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죠. 얘는 9월달에 상투예요.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 금강구도 9월달에 상투예요. 그러니까 노도강이랑 금강구는 제일 많이 올라가지고 제일 먼저 꺾였어. 자, 근데 강남구는 제일 못 올라갔고 12월달에 꼭지야. 즉 노도강이 9월달에 상투 쳤는데 강남구는 3개월 후에 상투 쳐요. 11, 12, 3개월 후에. 왜? 상투를, 그러니까 늦게 올랐기 때문에 제일 못 올랐거든, 강남구가. 그러니까 늦게까지 오른 거야. 그리고 지금도 꺾여도 조금밖에 안 꺾였어. 그리고 아리팍 같은 게 하나씩 나오면서 시세 하락을 저지해줘. 왜? 집주인들한테 너 팔면 바보 돼. 아리팍 봤지? 너 팔고 네 아파트 얼마나 오를 줄 알아? 너 괜히 싸게 팔지 마. 그러면서 매물을 잠그는 효과가 있어요.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안 팔면 돼. 우리가 안 팔면 분명히 사겠다는 사람 나오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고 황당하게 2억 3억 올라서 실거래가가 될 거야. 이런 어떤 암묵적인 카르텔이 있고, 집주인들도 자기네 집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팔지도 않을 거면서 마지막 실거래가나 이런 거보다 5억 3억을 올려놓는다니까. 그러면 네이버 평균 단가가 올라가요. 이게 고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저가 아파트들, 왜? 그게 집이 전 재산이니까 거기다 대출도 잔뜩 껴있는데 거기서 빠져봐. 나는 그러면 그지 되니까 벼락 빚거지 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파트 하락을 막기 위해서 팔지도 않을 거면서 7억에 실거래된 걸 갖다 12억에 내놓고 나서 평균이 네이버 평균 시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아직 안 빠졌어. 우리 아파트는 엄청 세.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집이 몰래 팔고 나갔어. 갑자기 또 호가보다 한 3억 낮게 팔았어. 실거래가보다는 한 3천만 원 싸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놈이야.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 팔고 떠나면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야. 여러분, 기존 집주인들이랑 같이 동병상련할 게 아니라니까.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담합이나 이런 거 얼마 못 가요. 자,
요 왼쪽은 서울입니다. 서울. 전부 10월달, 평균적으로 10월달에 꺾였는데, 노도강 금강구는 9월달에 상투고,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는 그다음에 용산구는 아직도 안 꺾였어요. 용산구는 1월달도 최고치야. 용산구는 몇 개 안 돼, 아파트가 단지가 적잖아요. 수가 적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자,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엄청나게 급하게 빠지는 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잠깐 2월달은 거래는 몇 개 안 됐지만 한 건, 두 건, 세 건 되는 게 약간씩 반등을 했어요. 워낙 급락을 하다 보면 반등도 하지. 그쵸? 하남도 2개월 동안 급락했다가 살짝 반등. 과천도 3개월 동안 급락했다가 살짝 반등. 그 다음에 또 어딨냐. 안양평촌은 반등했다 다시 빠지고, 군포 3번 반등하고요. 용인수지는 12월까지 가장 마지막에 상투 친 게 용인수지예요. 얘는 12월이야. 다른 데는 보통 8월달, 9월달, 10월달인데 용인수지만 12월달이고 1월달, 2월달에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2월달에도 2건이 신고됐는데 급락 거래가 신고됐어요.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폭락했다가 이번 달 살짝 반등. 구리가 갑자기 막 급락을 하네. 구리가 좀 구리네. 그쵸? 자, 요거 실거래가 지수고요. 자, 이제 막대 그래프로 지난달 1월달은 한참 거래 막바지 국면이고요. 2월은 아직 신고가 이제 막 시작됐어. 그러니까 2월은 좀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빠진 건 무시하고 조금 오른 건 무시하고 1월 거는 그래도 믿을만해요. 왜? 거의 다 신고가 됐거든. 자, 아까 말했듯이 용산구 하나 빼고 전부 마이너스예요. 특히 서초구는 그 반포주공 현금 청산 있죠? 재건축 반포주공 그것 때문에 좀 급락한 거로 나오는데 이것 빼면 한 1% 정도 마이너스야. 1~2%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강남 송파 전부 1%대잖아요. 노도강이 하락이 좀 심했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경기도에서는 구리가 제일 많이 빠졌고 하남도 많이 빠졌고 용인수지도 많이 빠졌네. 용인수지가 끝까지 버티더라고. 그 다음에 안양평촌이 혼자 플러스인 건 이유가 있죠. 3개월 동안 혼자서 제일 많이 빠졌어. 그러다가 그 3건밖에 안 되는 신고가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신고가야. 대리미단지. 그건 무슨 마음으로 그 신고가를 했는지. 다른 데 막 1억, 2억, 3억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것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보다 더 비싸게 실거래가를 신고했더라고. 어떻게 싸게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비싼 걸 어떻게 골라가지고 또 거래를 했을까?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총각, 우리 부동산에서 했어. 너무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말어. 우리 부동산 나쁜 부동산 아니야. 그 정상거래야. 비싸게 사겠다는 어떻게. 그 아파트 거기가 얼마나 특이하냐면 그 앞집에 그 이효리가 살아. 이효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프리미엄이 붙지. 그리고 여기서는 슈퍼마켓도 보여. 아파트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슈퍼마켓도 보여. 그리고 왼쪽으로 교회도 보이고 엄청 로얄이야. 그러니까 비싸게 줬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어. 부동산에서 그러겠죠? 이상한 건 별로 안 재밌다. 그냥 총각 왜 이제 왔어? 벌써 상투 치고 빠진 지가 몇 개월인데 지금 1억 낮춰도 못 파니까 빨리 알아서 알아. 아유, 내가 그렇게 오라니까 쌍화차 좀 와서 마시라니까. 아우, 나는 허벅지 튼실한 총각이 좋더라. 그러면서 허벅지를 막 주물럭거리고 19금도 아니고 이거 진짜. 자, 이거는 부동산원, 아래는 KB의 주간 시세인데 부동산은 하락이 많은데 KB는 아직도 상승이 많아요. 자, 다음 전세를 보겠습니다. 전세도 부동산은 하락이 많은데 주간으로, KB는 하락도 있지만 상승도 많아요. 좀 편차가 좀 심하네요. 자, 이거를 나래비를 세웠습니다. 나래비를 세우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꼴등이 누구냐면 성북구 꼴등, 서대문,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노원구, 강북구 순으로 지난주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중랑구와 서초구는 아직도 플러스네. 감정원도. 밑에 거는 KB인데 가장 많이 오른 게 용산구예요. 제가 실거래가도 용산구가 아직까지도 안 빠지고 있다고 그랬죠. 가장 셉니다. 이거 호가예요. 그 대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성동구, 강북구. 강북구가 웬일이지? 노도강 빠졌는데 여기 강북구는 마이너스인데 보세요. 감정원의 부동산원의 강북구는 주간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3등이야. 3등 플러스야. 그리고 동대문, 성북구가 많이 뺐네. 성북구가 좀 심상치가 않네. 보세요. 부동산원에서도 성북구가 꼴등이거든요. 근데 KB에서도 성북구가 꼴등에서 두 번째야. 그쵸? 노원구가 마지막에서 6등인데, 꼴등에서 여섯 번째인데, KB에서는 노원구가 꼴등에서 세 번째야. 요런 거는 대충 들이맞아. 요런 건 맞아. 근데 어떻게 강북구가 여기 있지? 이렇게? 그쵸? 이거는 뭐 샘플링이니까 뭐 다 전수조사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호가예요. 호가. 부동산 사장님들이, KB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기네 아파트들 호가 이렇게 받아놓고서
그거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KB에서 다 취합이 되겠죠. 그래갖고 목요일 날 부장님한테 결제 받고 10시에 엠바고 해가지고 내놓으면 2시에 이제 쫙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도 심할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님들도 뭐 정확히 무슨 신도 아닌 이상, 그리고 주인들이 그렇게 내놓은 거 어떻게 실거래가가 7억이 됐어도 집주인들이 10억에 잔뜩 내놓으면 그 아파트 단지는 10억이야. 7억이 되는 건 어쩌다가 지들끼리 자전거래 뭐 한 거니까 난 어쩔 수 없어.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이해갑니다. 그나마 부동산원, 감정원은 전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갖고 호가도 조사하고 실거래가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상거래 이런 거 빼고 하니까는 좀 등락폭이 좀 스무딩이 돼요. 근데 KB는 그런 게 좀 덜 걸러지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입력하는 거를 그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들쭉날쭉이 좀 심합니다. 자, 거래를 볼게요. 거래 이번 달 163건 신고됐어요. 오늘이 2월 22일이에요. 이 땡땡이야. 잘하면 포카치면 집 잡았을 텐데 오늘 2월 22일이니까 2022년 2022년 2월 22일 새벽 2시 22분에 와이프한테 등짝 한 대 얻어 맞았어요. 허벅지 두물럭거리다가 자다가 봉창 뜯어지고. 자, 1월달은 1012건인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1월달은 사상 최저 거래가 될 것 같아요. 12월은 이미 사상 최저 거래 나왔어요. 1월은 아직 잠정치지만 사상 최저 거래를 또 깰 것 같아. 그리고 2월달은 지금 163건 거래됐다니까. 이걸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보세요. 1월달은 1012건 신고됐죠.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1062건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요. 지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근데 12월이 1123건이야. 그때보다 60건이 적어. 그런데 이번 달은 물론 21일밖에 안 됐지만 123건이 신고됐어요. 근데 최근 3, 4개월 동안에 신고되는 추이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보면 715건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한 800건에서 900건 될 것 같아. 어쨌든 200건 이상 준다고. 그리고 날짜가 28일까지밖에 없어. 그리고 월초에 구정이 있었어. 연휴가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월이 사상 최저 거래가 돼요. 그러면 문제는 3월부터는 거래가 늘 거야. 문제는 6월 1일이 종부세 기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야 되려면 3월부터 물건을 내놓을 거라고. 왜 5월 말까지 등기가 완료가 돼야 되니까 세금을 덜 내려면.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나와갖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3, 4월 달에 급매물이 많이 나올 거래요. 생각해보니까 맞네. 왜냐면 작년 종부세랑 올해 종부세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공시지가도 올라갔지. 거기다가 반영률도 올라갔지. 거기다 아파트 값도 그 사이에 올랐지. 뭐 이러니까 세금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막 더블로 늘걸? 그쵸? 아까 뉴스 보니까는 심상정 야비하게 그런 질문 아니야.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30몇 억짜리 아파트에 종부세 얼마나 냈냐니까 40만 원 냈대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 폭탄입니까? 그 폭탄 맞아갖고 집이 무너졌습니까? 어우, 딱밤을 때려.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어찌 그렇게 그 집이 아크로 비슷한데 그거 건이 건데. 참. 총각 왜 이제 왔어? 그거 하다가 그냥 심심해서 한 거야. 자, 이거는 연간 거래 추이도 올해 건 아직 입력을 안 했는데 밑에 1000건 밑에서 놀겠죠? 여기 안 그려봐도 비디오죠? 자, 이거 전세는 계속 늘어요. 오히려 전세는 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20년 동안의 거래 추이. 진짜 이렇게 거래 감소. 이거 아파트 거래만 주는 게 아니라 빌라 연립 단독도 줄어요. 당연히 거래 대금도 줄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거래가 좀 약간 정체돼 있죠. 근데 거래 대금이 막 늘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 거래가 한 건이 돼도 10억이었어. 근데 그 값이 4년 동안 올라갔고 한 건이 돼도 15억이야.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늘 수밖에 없어. 거래가 똑같아도 거래 대금은 늘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복비도 늘죠. 총각 우리 복비 늘어도 거래가 지금 7달 전에 한 다음에 아직도 못했다니까. 아까 저한테 맨날 총각 하는 그 아줌마가 아까 그 인터뷰했던 뭐 송보경인가 뭐 있잖아요. 그 아줌마야. 나 말도 안 하고 그 인터뷰를 했대.
자, 지금 거래가 상승률도 이제 줄고 이게 하락으로 돌아선 다음에 거래는 원래부터 줄고 있었고 그 전에 최저치가 2008년 11월 달 리먼 파산한 2달 후 9월 달 리먼 파산 11월에 사상 최저 거래 그때는 급락을 할 때거든. 세계적으로 급락을 할 때예요. 근데 이번에는 상승을 하는데도 거래가 안 돼. 이거 되게 위험한 신호라 그랬죠. 이게 91년도에 이런 현상이 있어갖고 8년을 빠졌다니까. 자, 보조지표 이거 지난주 건데 전세 수급지수 급락을 하다가 이제 멈췄어. 워낙 빠지다 보니까 멈췄지. 근데 부동산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지수도 KB는 50까지 빠졌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져.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 50명, 팔겠다는 사람 150명이에요. 그전에는 100명 타일을 이루다가 계속 줄다가 워낙 줄다 보면은 더 이상 거래가 이게 안 줄어. 왜? 여러분도 뭐 스푼일 있거나 할 때 엉엉 울다가 마지막에 눈물도 안 나죠. 막 목소리는 우는 목소리인데 눈물이 안 나. 예. 그런 게 있어요. 마른 거야 이제 이게. 예. 그 대신 부동산은 늦게 빠졌겠고 천천히 빠지니까 계속해서 75까지 빠졌네. 야, 이거 부동산원에서 75라는 숫자 보기 힘들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야. 자, 4년 동안을 봐도 그렇고 20년 동안을 봐도 요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종합한 100개 아파트로 만든 지수를 보면 17개월 동안 오르다가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21년 10월달이 상투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상승률이 계속 17개월 동안 빠지고 있었죠. 하락은 아니지만 17개월 동안 오르는데 계속 여기 보면요 4.5%, 2.3%, 1.6%, 1.4% 하다가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거래가 한 달에 15,500건 되다가 7,500건 되다가 4,600건 되다가 지금 1,000건이 안 돼. 자, 이 현상이 언제 있었다고요? 91년도에도 똑같았다 그랬죠. 91년도에도 20개월 동안 오르는데 상승률이 이 당시는 변동성이 크니까 13%, 10%, 3.9%, 3.3% 하다가 마이너스. 거래도 계속 줄고. 지금도 똑같죠. 지금은 물론 상승률은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지. 네, 지금은 5.3%, 4.5%, 2.2%, 1.6% 하다가 마이너스. 거래는 사상 최저치로 계속 깨지고. 문제는 버블 세븐일 때랑은 다른 게 버블 세븐 때는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 막 7%씩 계속 뚫었어. 거래도 사상 최고치를 맨날 갈아치웠어. 지금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2021년에 상투 모양은 91년 상투 모양과 상당히 또 비슷하다. 특히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후에 상투 쳤고 여기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후에 10월달 상투 쳤다. 4월달 2년 전 동월비 상투, 10월달 지수 상투 딱 6개월 차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거를 보기 좋게 비교한 게 요거예요. 91년도 상투와 지금 2021년 10월 상투가 상당히 비슷한데 처음에는 하락률이 점점 줄다가 나중에 급해지죠. 지금도 하락률이 줄다가 지난달에 급해졌죠. 이번 달 거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됐으니까 보합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완만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2월 달도 하락은 더 커질 것 같아. 자, 이건 나 좀 두고 봅시다. 자, 이런 걸 무슨 현상? 힌지 현상 그러죠. 힌지 영어로 경첩, 추세 완화 패턴. 상승할 때도 기울기가 천천히 완만해지다가 하락할 때도 기울기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나중에 가속도가 붙는 거. 그렇죠? 상승의 막바지, 하락의 초반. 둘 다 기울기가 완만한 거. 이런 걸 힌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KBS 뉴스였습니다. 복덕방의 비명. 7개월 전이 마지막 거래. 지금 보험 깨고 연기금 적금 이런 거 깨가지고 지금 겨우 월세 내고 있는 부동산 복덕방 아주머니의 총각 이 아줌마 너무 안쓰럽다 진짜. 내일이라도 가서 다방커피 타드려야겠다. 다방커피는 어떻게 타는 거냐면 커피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분 무릎에 앉아갖고 딱 드리는 게 다방커피예요. 부동산 아줌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제가 커피 후원 받은 거 우리 아줌마한테도 제가 나눠 드릴게요.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 시카고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몇 개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올린지 모르겠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각.